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뭐 요즘에 진짜 코리안 리거 우리 김민재, 이강인 비롯해서 네. 되게 이적설이 많잖아. 근데 네네네. 그 선수들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핫한 선수가 또 케인인 것 같은데, 뭐 케인이 진짜 토트넘에 지금 남냐 뭐 이적하냐, 미넨이 제일 가까워 보이는 상황인 것 같지만 뭐 이게 지금 케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뭐 어떻게 토트넘에 남아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 케인을 하면 남아야 한다, 떠나야 그치. 한다, 이것과는 별개로 예, 먼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상황에서 토트넘이 케인을 보낼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케인은 모르죠. 제가 케인 측근도 아니니까. 근데 그치. 나가고 싶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토트넘 입장은 너무나도 강경하고, 사실 그게 당연한 거죠. 케인 정도의 그런 월드클래스 선수가 나간다고 하는데 토트넘이 죗값을 그 이상을 주고서라도 어쨌든 좀 지키고 싶어 할 테니까 좀 굉장히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독일 현지에서 나온 소식들을 보면 케인은 가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미넨도 뭐 제일 지금 유력한 데가 미넨이니까. 근데 미넨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니 토트넘이 진짜 팔고 싶지 않은 건지 아니면 뭐 돈을 많이 주면 보내주겠다는 건지 이걸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만큼 진짜 좀 아직 모든 게 다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뭔가 상황이 애매한 게, 당장 토트넘이 케인이 나간다고 해서 쓸 선수가 일단 없을 뿐더러, 그치. 뭐 만약에 히샬리송? 케인 뭐 얘기가 나왔잖아요. 히샬리송, 뭐 손흥민 스트라이커 뭐 이렇게 쓴다 뭐 얘기 나왔잖아요. 하여튼 당장 뭐 스트라이커 케인 수준의 선수가 없을 뿐더러 만약에 케인을 뭐 1,600억, 뭐 2,000억을 받고 팔았어요. 예를 들어 2,000억이에요. 토트넘이 2,000억을 갖고 케인과 비슷한 수준의 선수를 영입할 수 있을까도 의문이에요. 뭐 매물이 있겠죠. 뭐 50년도 있고 매물은 있는데, 얘네가 토트넘을 냉정하게 올까요? 얘네가 그치, 지금 다음 시즌 챔스도 못 나가고, 챔스가 아니라 지금 그 컨퍼런스 리그도 못 나가고, 새로운 감독 아래에 조금 팀을 재건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케인 수준의 선수가 오려면은 이미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을 찍고 조금 자기 커리어를 위해 뛰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토트넘을 오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애매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케인을 팔아도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환희 생각이랑 비슷한 게, 지금 케인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시장에 없다는 것도 되게 큰 문제고, 설사 뭐 좋은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이 이 과거에서 지켜볼 전적들이 되게, 참고할 전적들이 되게 많아요. 리버풀도 토레스 보내고 엔디케로 영입했더니 망해버리고, 뭐 가장 가까운 거 호날두 내보내고 아자르 영입했더니 망해버리고, 아자르 내보내고 플리시치 영입했더니 망해버리고, 이렇게 다 망해버리는 게 많으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내년에 뭐 계약이 안 되든 말든, 솔직히 토트넘이 돈이 없는 구단도 아니고, 돈을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도 뭐 비니시우스 같은 애들이 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 지금 클럽의 명성상. 그러니까 지금 딱 1년 동안은 검증이 된 이제 케인을 좀 써서 최대한 이제 포스테코글루가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팀이 좀 기반이 다져지게끔 해서 성적을 올린 다음에 케인이랑 좀 빠이빠이 하고, 좀 약간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려는 거를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케인을 팔고 영입해도 그 영입생들도 되게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고, 또 뭐 성공을 보장할 수도 없고, 너무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 많다 보니까 레비가 조금 좀 다각도로 좀 보고 있지 않을까. 돈 이외에 좀 다른 각도로. 저는 생각하는 게, 오히려 케인의 잔류를 좀 목표로 하기보다는 케인과 그 재계약을 목표로 하되 1+1 계약 이런 식으로라도 일단 얘를 묶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토트넘 좀 그 측이라면. 그러니까 일단 잔류를 하고, 뭐 내년 성적에 따라서 뭐 계약 연장 옵션이 발동되는 뭐 그런 거라던가라도 해서 이 선수를 잡아놓고, 유철이 말대로 성적을 내서 그 선수들을 좀 영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다음에 뭐 케인이 떠날 수 있도록, 대신 계약기에 남아있으니까 그때 이적료까지 좀 어느 정도 챙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놔야지, 지금 뭐 너 재계약 안 해준다고? 그럼 일단 남아 해서 1년 더 하고 내년에 FA로 보내는 것도 아깝고, 뭐 지금 당장 얘네가 보내자니 지금 팀이 망하게 생겼고 이러니까, 저는 이 케인의 좀 재계약에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지, 힘을 써야 되지 않나, 토트넘이. 아무래도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일단은 재계약을 안 하면
사실 지금 뭐 1억 파운드, 뭐 8천만 파운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하나로 1,500억, 1,000억 이상이 되는 이 돈도 지금 못 받고 내년에는 사실상 보내줘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싶어 할 거라고. 그래서 재계약을 하되 뭐 지금 환희가 말한 것처럼 뭐 우승 조건이든 이런 걸 좀 걸어가지고 뭔가 케인이 혹시라도 그 이후에도 잔류를 생각을 하거나 혹은 케인이 떠나더라도 이제 대체 자리를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든지 이렇게 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나는 사실 또 그래. 토트넘 팬으로서도 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봐왔고 사실 나는 이제 FM 충이니까 풋볼 매니저 이런 거 게임 하면은 나는 약간 오히려 이런 상황일 때는 난 보내자는 입장이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보내고 판 갈자. 어차피 1억 대항자 못 나가는 거. 어차피 나오면. 그냥 그러니까 어차피 케인 정도는 정말 탑 클럽들에서만 뛸 수 있는 정도의 기량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선수가 뭐 홀란드 뭐 그 이상 정도? 그 정도 아니면 없다고 봐. 그래서 나도 그냥 진짜 뭐 히샬리송이 터지길 기도하든 아니면 이제 다른 선수를 데려와서 케인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성장해주길 바라든가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또 문제인 건 케인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21년에 맨시티 이적설이 빠그라졌을 때도 뭐 언론에서는 케인이 뭐 반항을 할 거다, 뭐 경기 안 뛰고 태업할 거다 했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도 안 보내줘도 분명히 다음 시즌에 잘할 거를 누구보다 레비가 잘 알고 있고 은바페 같은 애가 아닐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여유를 부린달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래 뭐 너는 이미 토트넘 맨인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안 보내주고 네가 태업을 한다고 해도 우리한테는 실이 될 게 없다. 너를 보내나 네가 태업하나 너를 잃는다고 생각을 하겠다. 근데 네가 거기서 못하면 네 잘못이지.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을 좀 건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좀 갑이 토트넘은 맞는 것 같아요. 그치. 케인이 절대 지금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게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좀 어렵죠. 케인 입장에서는. 이게 근데 항상 약간 좀 구단과 선수 이런 거에 됐을 때 계약 만료 1년이 됐을 때 항상 좀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구단이 좀 뭔가 확실히 갑이라고 봤어. 왜냐면 그러니까 정말 진짜 마음 먹고 그냥 2군에 박아버리면 그럼 이 선수가 이제 계약 이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제대로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약간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거 완전 FMI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FM 다 박아버리는데 오버헤드 킥 훈련한다고. 아니 근데 진짜 가장 큰 관건이 레비가 왜 안 보내냐 이건데, 그러니까 레비가 어쨌든 비즈니스맨이고 팔 거면 지금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할 텐데 못 보내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화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미러에서 레비가 케인을 못 보내는 이유는 과거 안 좋은 기억들 때문이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 내용이냐 보는데 예시가 베르바토프랑 베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르바토프를 2008년에 맨유로 보내고 그 다음에 2013년에 레알로 베일을 보냈잖아요. 근데 베르바토프를 팔고 그 다음 시즌에, 그러니까 그때 팔 때 로비킨도 같이 나갔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거의 20개 득점이 거의 1년 만에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20득점이나 거의 못 넣었고, 그러니까 베르바토프를 팔고 완전히 이제 득점력 빈곤에 시달리는 그때의 기억과, 그리고 베일을 팔고 이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영입했잖아요. 뭐 샤들리, 라멜라, 뭐 에릭센, 그리고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에릭센만 사실 뭐 터졌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손실이 컸어요. 그래서 레비 회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회장직을 하고 있는데 베르바토프랑 베일 때문에 그때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케인을 머뭇거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한번 대여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베일 빠졌을 때 손실 진짜 컸죠. 그치. 베일 나가고 온 게 라멜라였잖아. 라멜라지. 그러면 또 사실 레비 욕할 수도 없죠. 이렇게 보면은 케인이 경기 외적으로도 뭐 비즈니스적으로 되게 큰 이득을 가지고 오는 게 맞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토트넘에서 케인이 나가고 만약에 뭐 보강이 없다고 치면은 누가 유니폼을 팔아줄까? 그리고 케인이 나가면은 누가 시청률을 책임져 줄까?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 맥락이 어떻게 보면은 케인이 1년 동안 만들어줄 수 있는 경기 외적인 비즈니스적인 수익이 그 한 번의 이적료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 레비가 워낙에 사업가잖아요. 그치. 이걸 전체적으로 뭐 8천만 파운드 지금 받아봤자
지금 받으면은 이거를 안 쓰면은 욕 먹어요. 케인을 팔고 받은 돈인데 왜 다른 데 투자를 안 하냐. 그치. 근데 케인을 안 팔고 케인으로 수익을 얻으면은 이거는 안 써도 욕을 안 먹어요. 그치. 얼마를 벌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결국에 지 지갑으로 다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자유계약으로 보내고 어차피 나머지는 이제 뭐 그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케인을 떠나보내니까 누가 오든 부담이고 누가 오든 기대를 받으니까 지금 당장에 파는 거는 너무 큰 메리트가 없는 거죠. 레이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그치. 그렇네.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너무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케인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토트넘도 생각 안 하고 그치. 순전히 그냥 자기 맞아 맞아.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손해로만. 있는데 근데 저는 형 말도 맞고, 그러니까 뭐 득점력 빈곤이라던가 그런 것도 맞고, 유철이 말처럼 그 어떤 금전적인 문제도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가 케인을 보냈을 때 그 베일 때 그 어떻게 보면 선수 영입을 결과적으로는 좀 실패에 가까운 영입들이었잖아요. 에릭슨 정도 제외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스카우팅에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토트넘이. 저는 그런 사례 말고도 최근에 막 몇 시즌 동안 토트넘 영입한 사례 중에 이건 진짜 잘했다라고 생각이 든 게 저는 벤탄쿠르 정도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아직 벤탄쿠르 솔직히 한 시즌밖에 안 해, 한두 시즌밖에 안 했고 한 시즌도 안 했죠. 한 시즌 조금 더 했구나. 내가 부상으로 날리기도 했으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이 돈을 잘 쓸 자신이 없어서 오히려 뭐 아니면은 솔직히 얘네가 케인을 미넨이 만약에 부르는 대로 사겠다 그러면은 진짜 2천억 질러버리고 그 돈으로 적당한 괜찮은 선수를 이렇게 막 영입하면은 그 자신이 있다면은 그럴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트넘의 어떤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카우팅 능력에 자신감이 없는 거가 결국에는 또 거기랑 연결이 되는 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못하니까 그치. 협상력에서 당연히 한계가 있지. 한계가 있을 그쵸. 수밖에 없고 설득이 안 되니까. 그리고 애초에 다른 뭐 빅식스 팀들에 비해서 데려와서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또 그런 주급도 것들- 많이 안 줘. 네, 그런 그렇죠. 것도 좀 있으니까. 원래 협상할 때도 깎는 걸로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러면 토트넘 입장에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약간 좀 이제 케인의 감정 몰입을 해서 떠나야 할까 아니면 남아야 할까로 생각했을 때 좀 어떤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이게 나는 근데 남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전제가 있어야겠지. 물론 이제 은퇴하기 전에 우승을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지만 사실 지금 이제 토트넘에 남아서 결국 토트넘 좀 최다가 좀 더 이미 깬 상태고 네. 이제 EPL 통산만 남았잖아. 지금 앨런 시어러만 넘느냐 마는데 그거를 맨유에서 넘는 것보다 사실 토트넘에서 넘는 게 좀 더 의미는 있어 보여. 멋있죠. 그리고 멋있죠. 정상이 분명 세워질 거란 그쵸, 말이야. 그쵸.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있을지 아니면 맞아. 뭐 우승을 그냥 당장 지금 뭐 가서 내가 분데스 우승을 들겠다 뭐 하면은 그냥 미넨 가면 되니까 그렇죠. 거의 그냥 고증 수표잖아. 그렇죠. 그렇죠. 저도 사실 토트넘의 레전드가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답답하게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게 약간 야구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대호 선수가 롯데의 레전드가 됐는데 우승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롯데 프랜차이즈로서 쭉 남아가지고 결국 한국 야구의 전설이 됐단 그치. 말이에요. 누가 이대호 선수를 욕하겠어요. 그치. 우승컵이 하나 없다는 이유로. 지금에야 뭐 케인 너 가라 안 가면은 너 트로피 없으면은 평가절하 당한다. 평가절하 할 사람은 어차피 평가절하 해요.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잖아요. 케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뭔가 케인 입장에서도 욕심이 분명히 날 거는 뭐 10월호를 넘고 EPL 역대 득점 1위에다가 토트넘의 역대 최고 레전드 나아가서 EPL의 레전드가 되는 건데 구단에 없는 근본을 선수 본인이 형성하는 약간 그런 꿈도 어느 정도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을까. 그게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치. 본인 스스로도. 좀 다른 의미의 명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 커리어 쪽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거 되게 명예잖아요. 근데 그럼 토트넘에 남아서 진짜 미스터 토트넘 해가지고 동상 이것도 네. 진짜 개인의 어떤 명예고 되게 멋있는 명예인데 이 저울질을 뭐 본인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제 언론들 보면 케인은 우승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치. 토트넘에 대한 애정도 당연히 있지만 항상 얘기하는 건 그 케인은 우승을 원한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선수가 팀 커리어를 정말 쌓고 싶으면 진짜 우승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진짜 뭐라도 하나 하고 싶으면 이적하는 게 맞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저는 요즘 이 돈 보고 이적하는 시대에 그럼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탄생하면 진짜 그거대로 낭만 아닐까라는 낭만이지, 진짜. 이런 낭만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해요. 사실 EPL 최다 득점자 타이틀이냐 그치. 우승 트로피냐인데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케인 입장에서 이입을 해봤을 때 미넨에 왔을 때 저는 처음에는 가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EPL 2등 타이틀 그 우승 최다 득점자 타이틀이 득점. 있으니까 솔직히 한 2시즌 정도만 더 뛰면은 저는 넘을 거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래 충분하죠, 지금 사실 얼마 안 남았어. 47골 차이 네. 나는 텐데 저는 그것 때문에라도 좀 남을 수 있는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욕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맨유를 원했던 거고 그렇지. 맨유랑 가장 규밀하게 나왔는데 같은 리그 안 판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토트넘이 진짜 우승을 하면 정말 뭐 사실상 정말 해피엔딩으로 될 것 같은데 뭐 그걸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그걸 뺀다 치고 근데 진짜 뭐 그냥 순간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제 내가 듣고 있었잖아. 그러면서 살짝 미래가 그려진 게 그 손흥민과 케인이 35살까지 남아가지고 있다는 그 모습이 살짝 그려졌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아쉽지. 그러니까 그쵸, 분명 대한민국 축구 팬으로서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남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아쉽다는 생각을 하는 의견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분명 뭐 지금 이미 토트넘에서도 7번 달고 되게 잘 해주고 있고 손흥민, 케인 지금 EPL 역사상 최고 듀오가 됐으니까 이렇게 남아서 그냥 쭉 그냥 기록을 부전대로. 그치 기록을 남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냥 그 정도만 해도 적당하다라는 느낌이 아니야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최고를 찍어도 네, 맞아요. 뭔가 난 그렇죠. 나쁘지 않다. 네. 좋아 그냥 보인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 들어. 맞아요. 7번, 10번 연구 결번하고 네. 영국 결과. 안 될 수 있겠지만 네, 진짜 둘은 정말 이제 송캐디오는 역사에 남을 듀오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저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조금 다른 얘기지만 두 선수가 그런 식으로 남아서 나중에 무슨 제이미 오하라 이런 애들 좀 라디오 팟캐스트 다 빼버리고 손흥민 케인 앉혀서 네, 토트넘에 대해 좀 평가하면 차라리 뭐라도 얘네니까 이 정도 말하지 지금 않는데 이제 아무도 못 가지. 네, 감독 때 우리 하면은 오하라 막 이런 선수들 나와가지고 하여튼 뭐 이건 개인적인 얘기였어. 그치. 근데 뭐 전 좀 뭐라 해야 되지? 2000년대, 2010년대 초반 축구를 봤으면은 뭔가 다들 낭만을 좀 더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 그래서 케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뭔가 우승에 도전을 하고 계속 토트넘을 끌고 그 위치까지 가면은 그게 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진짜 수십 년이 지나면은 좀 뭐라 해야 될까 평가절하 당할 것 같아서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 그치. 있기는 해요. 아무래도 나중에 결국에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커리어인데 일단 딱 이 선수를 펼쳐봤을 때 팀 커리어가 하나도 없다? 이게 대체 뭘까 하고 개인 커리어 넘어가야 조금 이런 선수였구나 싶은 건데 근데 뭐 거기까지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일단 저는 좀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나는 그 생각도 하는 게 과연 후대에 우승 트로피가 없어서 그만큼 절하가 될까? 그러니까 시어러를 보면 그러니까 시어러도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뉴캐슬 빅클럽 충분히 빅클럽이긴 하죠. 근데 정말 메가톤급 클럽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쨌든 동상이 세워질 정도로 한 클럽에 정말 그 자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도 뭐 사실 뭐 토트넘이 뭐 강등권 팀도 아니고 네. 런던에 연구를 하는 또 팀이기 때문에. 근데 시어는 우승이 있었잖아. 근데 그거 마찬가지 같아. 그러니까 90년대 아까. 맞아. 근데 맞는 말인 게 그 케인이 만약에 미넨에 갔어. 그쵸. 근데 미넨에 가서 지금 이제 선수 생활 뭐 예를 들어서 5년 정도 한다고 쳐. 근데 물론 분데스리가 우승은 5회가 되겠지. 근데 챔스 우승은 사실 0회일 수 있단 말이야. 그쵸. 모르는 거죠. 모르는 일이란 말이야. 모르는 그래서 거죠. 분데스리가 우승 5회 vs EPL 역대 최다 득점자. 사실 이러면 또 무게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쵸. 느낌이야. 누가 지금 이카르디를 고평가해요. 그치. 아무도 고평가 안 하고. 근데 미넨 가면 어쨌든 정말 최소 한 시즌에 하나 정도는 그치. 당연히 최소 되니까. 근데 그게 막 뭐 트래블이라던가 네. 트래블이 아니더라도 그쵸. 뭐 챔스가 들어간 더블, 그러니까 리그랑 챔스 이런 식으로 더블 정도가 아닌 이상은 뭔가 이제 나중에 갔을 때도 결국에는 이 EPL 역대 최다 득점자의 이 타이틀이 훨씬 더 난 무게가 좀 더 커 보이는 느낌이긴 하거든. 그렇죠. 그 미넨 가면은 그냥 당연히 케인은 지금도 토트넘 레전드지만 그 미넨을 가서 뭔가 뭐 이루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그 스타 플레이어로 기억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토트넘에 남잖아요. 그럼 얘는 진짜 토트넘 종신한 진짜 토트넘 레전드, EPL의 레전드, 사람들의 잉글랜드 레전드가 될 것 같아요. 인식이 바뀔 것 네. 같아요. 그치. 맞아. 영민이었다가 진짜 존경한다 저거는 저 정도로 구단을 사랑하는구나 넌 진짜 짱 먹어라 할 것 같은데 그치. 지금 미넨으로 가버리면은 뭔가 그냥 스타 플레이어. 그냥 당연히 잘했었고 잉글랜드 여기서 뭐. 우승까지 차지했고 진짜 멋있었던 선수. 오히려 10년 뒤에 잊히지 않을까요? 지금 미넨으로 가면 오히려 그때 되면은 또 막 뭐 케인 진짜 잘했었지. 새로운 진짜 잉글랜드 잘했었지. 괴물 공격수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홀란드 때문에 아구에로가 바로 1년 만에 잊혀가지고
약간 어쨌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텐데 결국에 제2의 케인을 만들어내려면 자기가 그 구단에 조금 더 뭔가 이바지를 하고 근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또 한 번 이제 같이 있을 때 물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럼 케인이 간다고 쳤을 때 맨유 미네 혹은 이제 그 제3의 클럽 중에서 뭐가 더 어울릴까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사실 나는 좀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물론 미넨 가는 게 지금 김민재 선수가 미넨 유력하니까 더 좋을 걸 말해. 우리가 일하기 좋을 거란 말이야. 뭐 그림이 있잖아. 같이 뛰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일할 때 뭔가 되게 좀 더 재밌고 뭔가 쓸거리 하나 생기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지금 가는 거는 그냥 레반도프스키 대체자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물론 이제 2, 3년 지나서 그 이상의 몫을 해내면은 당연히 케인도 자기만의 그런 입지 영역을 구축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미넨이 영입하려는 이유는 레반도프스키만큼의 그런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 그쵸. 그냥 제2의 랩이 그냥 대체자 랩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사실 미넨 가는 게 정말 옳은 선택이냐. 진짜 그냥 우승컵 때문에 가는 거냐. 분데스리가 우승컵 이런 느낌인 거지. 간다면은 정말 어떤 팀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 저도 지금 팀 사정이나 케인 정도의 명성에 걸맞은 클럽은 미넨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도 뭐 라리가 쪽을 뭐 레알 쪽에서도 잠시 노린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뭐 금방 좀 사그라들었고 사실 미넨이 저도 최상이라고 보긴 하죠. 그러니까 PL 클럽이라면은 지금 맨유랑 그나마 좀 연결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말한 그렇게 된다면 케인 스스로에게도 사실 우승 트로피가 담보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욕은 욕대로 먹을 거거든요. 토트넘 팬들한테. 간다 해도 왜 PL 클럽으로 가냐. 또 이런 얘기도 분명히 들을 거기 때문에 뭐 여러 뭐 그런 타이틀, 명분 이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는 미넨이 저 최상이라고 생각하죠. 네. 저는 갈 수만 있다면 레알. 일단 벤제마 나왔고 이번에 그 호셀루. 네. 그러니까 충분히 케인이 어떻게 경쟁력을 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리그 적응력 이런 걸 떠나서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넨을 가면은 그 레반도프스키의 대체자, 레반도프스키 다음으로 온 선수란 이미지가 너무 세게 바뀔 것 같아요. 레알도 근데 벤제마 대체잖아. 그렇긴 한데 뭔가 그러니까 레알은 조금 더 명성을 위해 가는 클럽이라는 이미지가 조금 더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레알은 그치, 약간 좀 느낌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어. 뭔가 미넨은 당연히 명성을 위해서 가는 선수들이 있겠지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미넨은 자국 리그에서 잘하는 선수를 막 데려와요. 근데 레알은 세계에서 잘하는 애들을 데려와가지고 진짜 얘는 매년 챔스 가서 결승 박아야 되고 계속 이런 팀인데 미넨은 일단 자국 부수고 나서 챔스 어떻게 해보자 이런 느낌이라서 레알이 진짜 완전 성과주의. 그러니까 케인이 어차피 성과를 원한다? 그럼 레알 가서 해도 오케이 이런 느낌인데 이 미넨 가면은 일단 얘 레반도프스키 대체자로 미넨이 한 시즌 빵꾸난 거 딱 느끼고 영입한 애가 케인이다라는 이미지가 씌워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근데 레반도프스키가 어떻게 했어요? 얘 몇 시즌 30-40골씩 박았는데 케인이 30-40골씩 박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못 박으면은 이 케인 정도 수준이 되는 선수가 얘 레반도프스키 발것도 못 미친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도 있는데 맞아.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 어차피 성과를 쫓을 거면은 레알 가서 뭐 벤제마보다 못하냐면 못할 수도 있지. 벤제마래요. 10년 뛰었는데 어차피 저는 그렇다면은 레알로 가는 게 낫지 않나. 뭐 저도 갈 수만 있다면. 저도 레알. 네. 일단 멋있잖아요. 약간 레알 간지라는 게 진짜 그냥 모든 선수들의 이 드림클럽이 레알인데 가면 또 이제 케인과 레비의 엘클라시코도 볼 수 있는 거고 그치. 좀 더 지나면은 음바페와 케인의 조합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웅장해지는 그림이 미넨보다 많아요. 케인이 레알로 갔을 때 진짜 그냥 멋있을 것 같아요. 제 그냥 팬심으로 뭔가 그냥 딱 타이밍도 적당하고 벤제마 빠졌고 지금 딱 가면은 뭐 옆에서 비니시우스랑 호드리고가 이렇게 흔들어주고 올려주면은 케인이 가운데서 해주고 뭔가 미넨에서 레비의 역할보다 레알에서 벤제마의 역할이 원래 했던 케인의 역할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미넨에서는 전적으로 뭔가 레비가 선봉장 느낌이었다면은 레알에서는 좀 같이 가는 리더 느낌이었거든요. 양옆에 비니시우스 호드리고가 띄워주면은 뿌려줄 줄 알고
자기가 굳이 직접 해결을 하지 않더라도 그게 요즘에 토트넘에서 보이는 케인의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방금 생각난 건데 이 토트넘에서 보이는 케인의 모습은 뭐라 해야 되지? 얘가 이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갇혀있어가지고 얘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맞아. 공유. 근데 원래 우리가 아는 케인은 진짜 시즌마다 그치, 20점 골잡이였지 뭐 원래. 지금도 잘 넣지만 맞아. 원래 내 생각에 지난 시즌 30골 박을 수준의 폼이었으면은 얘가 득점에 올인했으면 저는 맞아. 홀란드급으로 넣었을 거라고 그치, 생각을 그치. 해요. 맞아. 얘 진짜 차면 들어가는 수준이었어요. 잘할 다 때는. 팀이 갖춰줬으면. 네. 맞아. 그래서 미넨 가면 왠지 뭐 레비처럼 할 수도 있겠다. 진짜 스코어러로 완전 전향을 그치. 해서도 잘할 박스 안에서만 거다라는 있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레알. 성과를 따라갈 거라면 진짜 성과를 위해서라면. 근데 사실 나는 원래 이 얘기를 꺼낸 게 나는 오히려 맨유가 제일 뭔가 아.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했던 느낌이야. 그러니까 레알은 정말 이상적인 것 그쵸, 같고 그쵸. 진짜 레알로 가면 그게 나도 제일 베스트인 것 같은데 레알은 뭔가 지금으로서는 케인을 영입할 것 같지 않단 말이지. 네.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건 미넨이었고 그 전에 있었던 맨유였는데 나는 차라리 두 팀을 봤을 때는 맨유가 더 나아 보인다라는 느낌인 거고 뭐 당연히 리그 적응도 필요 없을 테고 그러니까 뭔가 그냥 진짜 아까 말했던 레반도프스키 대체자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맨유 정말 스트라이크 자리가 없잖아. 네. 호날두 이후로 고민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이제 딱 마무리 깔끔하게 하는 게 나아 보이더라고 나는. 그래서 EPL 득점 기록도 이어갈 수 그치, 있고. 이어갈 수 있는 그것도 부분도 중요한 것 있으니까.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난 처음에 그래서 원래 맨유 이적설이 나왔을 때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더 아 그래 맨유로 그냥 가는 게 나아 보일 수도 있겠다. 토트넘은 팬이지만 너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지만 미넨이 딱 나왔을 때는 오히려 좀 그런 것 같아. 아 미넨 물론 좋은 팀인 거 알아. 물론 빅클럽인 거 알고 강팀인 거 알지만 아 나는 차라리 미넨보다는 그럴 바엔 토트넘 남는 게 낫지 않나. 손흥민과 함께 뭔가 그 전례가 있어서 좀 더 편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치. 토트넘에서 맨유 간 사례도 많고 레알 간 사례도 좀 있는데 미넨은 제가 알기로 그치.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사실 사실 말씀은 모르겠는데. 분데스리가도 물론 빅리그지만 네. EPL 라리가보다는 좀 더 당연히 아래라고 생각이 약간 들고 독주 체제인 그치. 느낌도 네. 있고 관심도가 떨어지죠. 음. 케인이 가면은 그래서 영국 평론가들이 맨날 하는 말도 그런 파머스 리그라고 막 맞아.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뭐 까내리려고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좀 그치. 그쵸. 과연 케인이 미넨에 가서 음. 분데스리가 타이틀을 들어올렸는데 챔스를 못 들어올리면은 사람들이 그 타이틀을 과연 인정을 해줄까? 지금도 분데스리가에 대한 뭔가 그치. 위상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음. 당연히 욕할 사람은 무조건 있다고 보거든요. 저거 트로피 쫓아가지고 미넨 갔는데 결국에 은퇴까지 들어올린 거는 챔스는 없고 그냥 그치. 무조건 들어올릴 수밖에 없는 분데스리가냐 그치. 하면서 맞아 맞아. 근데 설사 만약에 그 사이에 토트넘이 하나라도 들어올려봐요. FA컵이나. 그치. 차라리 뭐 FA컵이든 네, 사고예요 이거는 진짜 뭐 케인 유로파든. 입장에서 맞아. 무조건 진짜 욕이란 욕을 다 받을 거기 때문에 케인 입장에서도 이게 진짜 너무 고민이 클 거예요 진짜 스스로도 맞아. 가는 게 맞을까. 케인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또 손흥민 선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러니까 사실 케인이 가버리면 우리 흥미 어떡하냐고. 그래서 물론 히샬리슨도 있고 뭐 콜레스키 완전 영입 있지만 벌써 메디슨도 왔지만 솔로몬 있죠. 벌써 신뢰가 안 가. 그래도 좀 더 이제 남아줬으면 좋겠고 사실 내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생각이 지금 일단 뭐 올 여름에 떠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아 보인다는 손흥민은 생각이잖아. 그쵸. 아 케인도 아 마찬가지. 케인 예. 근데 뭐 만약에 진짜 남아주면은 앞으로도 진짜 다음 시즌 이제 다가오는 시즌에 무조건 우승하는 게 좋겠고 그게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아. 네. 컨퍼런스라도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유럽 대항전 안 나가서 국내 컵이라도 진짜. 근데 그게 맞지. 네, 맞아요. 슈퍼리그컵, 네. FA컵 뭐라도 하나 더 도전해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FA컵이 그래도 전통적으로 알아주죠. 저 그거는 그렇죠. 진짜 한번 올인해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일정이 좀 수월하니까 네. 다음 주 챔스 복귀하고 챔스 복귀 맞아요. 플러스 FA컵 와. 이 정도면 뭐 이상적인 바로 시나리오긴 성공이죠. 하죠. K 남을만 하니까. 맨유 느낌이긴 하네요 좀. 그러니까 이제 FA 메뉴도 컵이었지만, 올라오려고 하는 느낌이잖아. 네. 그렇지. 뭐 그것도 이제 메뉴도 이제 올 시즌 봐야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와가지고 뭐 그 다음에 케인이 떠나는 건 차라리 뭐 좀 아름다운 그림이죠. 이별이 되든 아니면 뭐 계속 남든 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갑자기 뭔가 좀 되게 역시 마무리하는 느낌인데 뭐 일단 올 시즌 또 올 여름 또 이적장 재밌으니까 네. 계속 지켜보고 또 뭔가 이슈가 터지면 얘기해보면 또 좋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아,